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잡음이 들리는 점 사과드리고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4-2강 민간 경비론 4-2강. 네. 법학개론을 한번 봤는데 그 양이 많더라고요. 민간 경비론 끝내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법학개론을 끝낼 수 있을라나요?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해야죠. 뭐, 아마도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이거 위였던 것 같은데. 아, 맞네. 자, 이거 여기서부터죠. 경비 중요도에 따른 분류.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문제 잘 나오고, 또 암기를 안 하고서 때려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만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다른 거는 단어 자체에서 뜻을 유추해서 풀 수 있는데 이 파트, 이 부분만큼은 직접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도 힌트를 주자면은 이렇게 레벨별로 단계별이 있어서 다음 거를 조금 유추할 수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제일 먼저 외워드릴게, 최저 수준은 보통 출입문과 자물쇠 그리고 일정 패턴이 없는 것, 이게 가장 기준점을 삼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죠.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출입문과 자물쇠. 패턴이 없을수록 패턴이 없을수록 암호가 없다는 뜻이죠. 예, 패턴이 많을수록 복잡하다는 뜻이고. 예. 하위 수준 경비, 보다 복잡한 자물쇠, 기본 경보 시스템.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일정 패턴 없는 게 두 개가 있고, 대부분 패턴이 없는 게 또 두 개가 있고, 전혀 패턴이 없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난잡한 형태라 이거죠. 얘는 일정 패턴이 없지만 일정 패턴이 있다는 뜻이고, 얘는 조금의 패턴만 있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또 기준점 삼으실 게, 이 작은 소매 상점, 그러니까 편의점이죠. 편의점이나 저장 창고가 생각보다 머리에 잘 남더라고요. 예. 가정집의 형태를 떠올리시고, 최저 수준에서는 그 위에는 작은 소매,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대형 소매점, 아니면 큰 물품 창고. 구분이 되시죠? 저장 창고와 큰 물품 창고, 대형 소매점과 작은 소매점. 자, 중간 수준 경비 가면은 이게 나와요. 경비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경보 시스템이 갑자기 나오는 것과 기본 의사소통을 갖춘 경비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본 의사소통을 갖춘 경비원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무단 경비원이 돼요. 예, 무장 경비원. 예. 그리고 무장 경비원과 고도의 조명.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예, 마지막은 빈틈없는 24시간 즉각 대응이 가능한 형태의 대응 체계를 가집니다. 자, 상위 수준 4단계는 교도소를 가지고 있고, 또 중요 교도소와 군사시설,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 나죠. 4단계에서 5단계로. 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면은 감이 올 거예요. 어떻게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떻게 떠오를지. 바로 가볼까요? 일단 문제를 바로 가볼게요. 그냥 여기 있네. 경비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중요 수준 경비 레벨 3는 일정 패턴이 없는, 벌써 틀린 말이죠. 이거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인데, 또 무장 경비원 맞나요 이거? 아니죠. 무장 경비원은 그 교도소를
경비하는 교도원들을 떠올리시면은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면은 무장경비원은 어디서 등장할까요? 4단계죠, 4단계. 네. 그리고 대형 소매점, 이거 맞는 말이죠. 큰 물품 창고, 대형 소매점이니까 큰 물품 창고. 자, 상위 수준 4단계, 레벨 4.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네, 이거 맞죠. 또 무장경비원, 이것도 맞아요. 고도, 그리고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 맞는 말이네요. 예. 183. 최고 수준 경비는 최첨단 경보 시스템과 24시간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진 시스템이다. 중요 교도소나 외국 대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예. 문제 풀어도 다 이해하실 거고. 다시 올라갈게요. 이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범위를 좀 암기하기 귀찮은 거는 어플 통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자주 개념만 봐줘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자, 이거 가볼게요. 네, 출입구 관련돼서는 가능한 멀리 주차장이나 다른 위의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 또 그 출입구의 수는 최소화 시켜야겠죠. 예, 최소화 시킨다. 경비원 대기실은 입구에 가까운 곳, 출입구에 인접한 곳으로 무조건 하고, 강화유리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높이, 안에는 다 강화유리여야 돼요. 왜? 도둑이 1층이나 2층 높이는 쉽게 침입할 수 있으니까 4m 이내는 강화유리. 자, 강화유리의 장점도 시험에 잘 나와요. 가볍고 안전하다. 이게 중요하죠. 깨지면은 산산조각이 아니라 구슬 모양. 이거는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깨지면 산산조각이 아니라 구슬 모양으로 깨진다. 그래서 안전하다. 자,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비싸다. 예. 시설물 전반을 확인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시설물을 다 비출 수 있는 안전 조명 시설. 안 보이면은 순찰이 어려우니까 다 보이는 전반 확인 가능한 조명 시설 설치. 예. 경계 구역은 천장, 맨홀, 환풍기 등 경계 대상에 포함하여 빈틈없이 보호해야 한다. 물건 선적. 예, 물건 선적 지역과 수령 지역은 분리한다. 경비 계획의 수립 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암기사항이에요. 또 인 목표 위해 분석 실시평가 한류. 인 목표 위해 분석 실시평가 한류. 인 목표 분석 실시평가 한류. 인 목표 분석 인 목표 위해 분석 실시평가 한류. 인 목표 위해 분석 실시평가 한류. 인 목표 위해 분석 실시평가 한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세요. 자, 이거 이렇게 대충 뭐 두 문자만 외워도 되나요? 예. 이렇게 해서 뭐 나오게 되면 맞추면 땡큐고, 틀리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 순서를 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앞에 인 목표, 뭐 인으로 대부분 시작하잖아요. 이 두 문자 자체가.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것과 조사하는 것, 이러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유추해서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예. 비교 검토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을 하세요. 무엇을? 경비 계획을. 단일 안보다는 몇 개 안을 작성하는 게 좋겠죠. 예비책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경비 조직, 집계 조직과 수평 조직으로 분류된다. 풀어 설명하면은 군대 조직과 우리 사기업 조직, 평등한 조직, 뭐 그런 개념이겠죠. 집계 조직은 장점이 최고 책임자가 명령을 해서 지휘 계통이 단순하고, 누가 책임의 위치와 또 소재 파악이 쉽습니다. 예. 단점은 이 최고 책임자가 독재를 할 수 있겠죠. 기능 조직, 그러니까 평등 조직의 장점은 부서별 전문화, 각 부서마다 책임 관리자를 두어. 이 책임 관리자란 말 때문에 그 집계 조직의 최고 책임자랑 좀 개념이 혼돈되는데, 책임 관리자를 리더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리더.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끌어주는 사람. 핵심 경력자이기 때문에 일이 이러한 쪽으로 가는 걸 알고, 같은 계급인데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이 그 경력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실시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좀 편할 거예요. 예. 자, 이 문구는 외우셔야 돼요. 책임 경험제로 인한 고효율이 가능하다. 예. 자, 대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의사결정에 장기간 소요가 있을 수 있다. 왜? 서로 이게 이론이나 이런 부분이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럴 때는 최고 책임자가 네 이거는 맞고 넌 틀리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빠른 판단이 가능한데 그런 게 없겠죠, 조금. 자, 경비조직 시 고려사항. 자, 권한의 위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남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이 위임을 할 때는 책임 또한 위임을 시켜야 돼요. 네. 하지만 내가 일을 넘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처리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임을 한 사람, 나도 책임이 있다 이것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또 위임을 했다고 해서 나오네요. 네,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통솔 범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의 부하수. 통솔 범위의 결정 요인, 기존 조직에 있던 책임자가 더 넓죠. 왜? 이미 오래 많은 사람을 알고 또 업무 체계를 알잖아요.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통솔 범위가 넓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조직의 책임자는 또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여러 장소에서 근무한 사람보다 한 곳에서 근무한 사람의 통솔 범위가 더 넓다. 당연하죠.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다는 말은 위에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만큼 많이 알고 그만큼 업무 체계 진행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아니까. 또 여러 장소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업무에 혼돈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전문적이지 못한 느낌이 있죠. 자,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통솔의 범위가 넓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계급과 계층의 개념이 달라요. 계급은 1, 2, 3, 4, 5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물론 1위, 2위, 3위, 4위라는 조건하에 보면은 1위가 제일 높은 계급이 맞는데, 계층은 1위, 3위, 4위, 1위, 3위, 4위, 5위, 그리고 1, 2위, 3위, 1위, 2위, 3위라는 개념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계층의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1, 2, 3, 4, 5위는 5개의 계층이 있고 1, 2, 3은 3개의 계층이 있어요. 이렇게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그 분류가 작잖아요. 명령 하달도 빠르고 또 보고도 빨리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통솔의 범위가 넓다 이 뜻이죠. 예. 당연한 말이죠. 자질 뛰어난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통솔의 범위가 넓어진다. 명령 통일의 원리. 경비원은 자시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고 직속 상관의 명령을 받는 것이죠. 계층계의 원리.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야 한다. 자기의 권한보다 작은 권한을 밑의 부하에게 위임하는 형태. 등급화를 거치고 최하위층까지 효율적으로 명령을 도달시킨다. 비슷한 개념이죠. 딱히 어려운 개념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전문화의 원리.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능별 또는 특성별로 나누어 임무를 분담시킨다. 그러니까 잘하는 걸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나누어 분담시키는 개념이죠. 조정 통합의 원리.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 체제 간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조화 통일을 이루도록 한다. 조정 통합이라는 문구에서 오는 개념이죠. 예, 쉽게 와닿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경비 인력의 수요는 시설물의 크기에 비례한다. 예, 시설물이 클수록 당연히 많은 경비수가 필요하겠죠. 경비원은 현장 대응성이 필요하므로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거의 다 왔어요. 예. 이 4절은 경비원 교육이나 또 법령 제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경비업법을 배우면은 다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만 잡아드리고 갈게요. 일반 경비원의 신임 교육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통상 8시간씩 3시간 하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 특수경비원이 일반 경비원보다 의무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더 높은 것이죠. 그리고 직무교육 시간을 보면은 일반 경비원은 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월 6시간입니다. 청원경찰은 2주 76시간의 신임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직무교육은 월 4시간입니다. 보통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은 4시간이다 라는 말로 나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아니면 경비업법상 경비원들의 신임교육 시간은 4시간이다 라는 말도 틀리겠죠. 왜냐하면 특수경비원이 매월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이러한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 경비업법 2차 과목을 공부하시면은 이제 교육 시간에 어떠한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몇 시간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법으로 나와 있는 비고포를 외우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고 갈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했죠. 자, 경비계획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직원의 출입구는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과 근접한 곳에 위치시킨다. 아니죠.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직원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리시키고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경비원 대기실은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출입구에서 인접하는 곳에 위치시킨다. 맞는 말이죠. 출입구 수는 통제가 용이하도록 안전 범위 내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아니죠. 안전 범위 내 최대한이죠. 최소한이라고 하면은 문 한 개가 제일 안전하겠죠. 맞는 개념인가?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문제를 한번 다시 지문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귀찮네요. 제가 틀렸네요. 안전범위 내 최소한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네요. 이게. 예. 여러분도 이렇게 유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운 좋게, 근데 이게 헷갈리시는 지문이 나오면은 다른 4개 지문을 보세요. 다른 3개의 지문을. 분명히 저도 이렇게 혼돈됐잖아요. 그럼 이러한 지문은 세모표를 쳐놔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을 확인하는데, 나머지 지문이 다 맞는 말이면은 186번을 오답으로 찍었겠죠, 제가. 예. 187번 경비계획 수립 시 강화유리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6m 이내 높이에 한해 강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아니죠. 4m죠. 4m. 통상 1층, 2층의 높이 4m. 강화유리의 장점으로는 보통 유리보다 가볍고 안전하나 깨질 시 보통 유리보다 더 위험한 단점이 있다. 아니죠. 구슬 모양으로 더 안전하죠. 예. 경비계획 수립 시 물건의 선적, 하차 지역은 최대한 근무시킨다. 아니죠. 무조건 구분시켜야 합니다. 190번은 맞는 말이죠. 예. 191번도 맞는 말이겠죠. 192번도 너무도 맞는 말이죠. 자, 193번. 맞는지 두 문으로 외워볼까요? 인 목표 위의 분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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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는 말 같아요. 이거 기출 지문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지금은 처음 봐서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거를 순서만 엮어서 냈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두 문 딴 게 정답이 아닌 것 같더라도 최대한 순서가 맞으면은 맞는 개념을 찾아서 찍으시면 돼요.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문제 맞춰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러한 부분들은 다 맞출 수 있는 100점을 맞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만 맞으시면 돼요. 여러 개의 계획안보다는 단일안을 작성하여 대안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언제? 경비계획 시에. 아니죠. 경비계획 시
여러 개의 안을 작성해서 예비책으로 활용하여야 하죠. 경비 조직은 직계 조직과 기능 조직으로 나뉘며 권한의 소재가 명확하고 의사설정이 가능한 조직은 기능 조직이다. 아니죠. 직계 조직이죠. 직계 조직. 죄송합니다. 차가 소리를 크락션 울리네요. 자, 기능 조직은 부서의 업무의 전문화, 각 부서마다 책임 관리자를 두는 시스템으로 부서별 독단적인 선택을 실시하여 최고 책임자의 독선이 우려된다. 아니죠. 이건 직계 조직의 단점이죠. 기능 조직의 단점으로는 팔벌주의와 또 장기간 소요라는 단점이 있지만 책임 경험제로 고효율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경비 조직에 있어 권한을 위임할 때는 사무처리 권한만 위임하며 책임은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책임도 함께 위임을 해야겠죠. 단 책임을 위임하였다고 해서 또 상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네. 200번. 네. 맞는 말이겠네요. 예. 201번. 신설 조직의 책임자는 기존 조직의 책임자보다 통솔 범위가 좁다. 그죠? 기존 조직이 훨씬 더 많죠. 통솔 범위 결정 요인에는 해당하는 계층은 그 수가 많을수록 통솔자에게 인정되는 통솔 범위가 넓다. 이건 유의해야 하는 문제죠. 계층이 작을수록 통솔 범위가 넓다. 예. 여러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솔하는 책임자는 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솔하는 책임자보다 통솔의 범위가 넓다. 문제를 좀 말을 제가 이상하게 써왔네요. 예. 핵심만 보자면은 여러 장소 근무하는 사람 통제하는 자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 자보다 통솔하는 범위가 넓니? 아니죠. 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통솔 범위가 넓죠. 민간 경비의 조직 운영의 원리 중 공동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하위 조직의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조정 통합의 원리이다. 맞는 말이죠. 계층제의 원리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고 상관은 부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예, 맞는 말이죠. 206번은 틀린 말이죠. 예, 직무 이게 명령 통일의 원리랑 문제를 섞은 질문 되겠습니다. 예, 직무, 지휘, 감독 관계를 확실히 잡는 것은 명령 통일 단계가 과정이 되겠죠. 예. 경비인력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규모에 비한다. 맞는 말이죠. 208번도 맞는 말이네요. 예, 효율을 위해서 기능별 특성별로 나누어 적재적소의 배치는 전문화의 원리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자, 209번을 좀 별표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답 지문인데 계급의 수가 아니라 계급의 계층의 수죠. 계층의 수. 자, 넘어갈게요. 210번. 상관은 부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그 부하는 자기 권한보다 작은 권한을 바로 밑의 부하에게 위임하는 등급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명령 복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령이 조직의 정점에서부터 최하위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층제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맞는 말인가요? 네, 정답이네요. 정답. 네. 읽으면 혼돈이 되는 게 명령이라는 구문이 나오고 최하위에서 하위까지 한 번에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서 명령 통일의 원리랑 명령 통일의 원리와 좀 혼돈이 됩니다. 예. 경비원의 교육에는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도 이루어 주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예. 경비원의 교육은 현장성보다 이론적인 교육에 중점을 둔다. 틀린 말이죠.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게 낫죠. 특수경비원 6시간이죠. 6시간. 청원경찰은 4시간이고 법령에 의한 신임교육 기간은 24시간이며 특수경비는 88시간이다. 예,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남은 문제는
OX 문제로 복습하는 개념이고, 핵심 문제도 조금 많아요. 31문제. 이 파트가 그만큼 양이 많고 외울 것도 많은 부분인데, 지금까지 왔으면 거의 60% 70% 왔거든요. 예, 조금만 더 가시면은 완강하실 수 있으세요. 힘드신 부분이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셨다면은 질문을 하시거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한번 더 외우셔도 되고, 예, 꼭 완강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